안녕하십니까. 상하이 클래스 캡틴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정책 관련 2부로 심화 학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10조 위안이 왜 나왔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채무 해소 정책은 6 더하기 4 더하기 2 해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6조 위안은 매년 2조 위안씩 3년간 발행이 될 예정이고 4조 위안은 금년부터 5년 동안 매년 8천억 원씩을 전용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두 가지는 10조 원은 모두 숨겨진 빚을 끌어내서 연장하는 곳에다가 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29년하고 그 뒤에 만기 도래하는 빈민가 개조, 판자촌 재개발 관련된 프로그램이 북경 동계올림픽 전후에서 있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2조 원의 음성적인 채무는 원 계약대로 다 때가 되면 상환한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걸 지금 할까요? 갈수록 지방정부의 수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채무 해소의 압력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수입은 작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가 하락했는데 특히 10월까지 지방의 국유 토지 양도 수입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20.5%가 떨어져서 지방정부의 정상적인 행정 유지조차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빚을 내던 시와 현급 하부 정부의 빚의 부담이 위쪽의 성정부로까지 전이가 되면서 공무원들의 급여 연체라든가 민간기업의 공사대금도 지급을 못하고 급기야는 채무에 이자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메우려고 행정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해서 무단으로 벌금을 때리거나 또는 무단 세무조사 점검 등을 마구제비로 하다 보니 비세금 항목 수입이 오히려 13.5%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불만이 쌓이고 민간 투자는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고 기업가들은 탕핑의 마음 자세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각자 알아서 부실화된 숨긴 채무를 정리해라, 갚아라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전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은 특수채와 일반채 두 가지로 나눠지고 통상 성급정부, 즉 성정부가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채권은 무수익 공익사업에 투자를 하고 특수채권은 수익이 있는 공익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갚는 돈도 다 다릅니다. 하나는 일반 채권은 세금으로 갚아야 하고 그리고 특수채는 그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성 채무는 여기에 위의 그 성정부의 이런 채권이 아니고 그 하위의 정부 부처나 또는 하위 단위의 것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이런 일반 채권과 특수채권의 한도는 다 썼거나 아니면 그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정부나 또는 현정부, 시정부 등이 주주로 있는 지방정부의 융자 플랫폼 또는 융자 비클이라고 불리는 영어로 LGFV, FP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지방도시가 도시개발공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 LGFV는 은행 대출이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비표준화된 융자 등의 세 가지 자금 조달 수단을 가지고 돈을 끌어왔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나빠지니까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빚을 국채로 갚아준다는 설도 돌았었지만 역시 2018년 이후에 네 번째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지역화의 원칙을 적용해서 지방정부 자체가 양성채권으로 돌려서 빚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음성채무를 연장을 해주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빚을 갚는 주체는 여전히 지방정부입니다. 그럼 빚만 연장해 주는데 이 정책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여전히 빚은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듣보잡 같은 음성적인 채무를 성정부의 양성채무로 전환해서 상환 기한을 늘려주고 이자 비용은 내려줘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은 중앙정부가 승인을 해줬으니까 국회가 또 승인을 해줬고
그러니까 배설을 한 것입니다. 기존의 음성채무의 이자율은 7%에서 많게는 10%를 넘어갔는데 이걸 성정부의 채권으로 바꾸게 되면 금리는 3%가 안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누적해서 6천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 재정부의 해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자 비용 등 전체적으로 3년간 4조 위엔, 연간으로는 한 1.4조 위엔이 곳곳에서 줄어들어서 생기는 여윳돈의 효과는 작년 기준으로 GDP의 0.86%가 되어서 지방정부의 재정의 압박, 숨통이 트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재정 지원의 승수 효과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국유 상업은행의 자본금 보충을 위한 특별 국채의 발행 추진 또는 유휴 부동산 재고를 매입한다든가 그래서 보장성 주택으로 돌린다든가 하는 더 강력한 재정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누차 재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재정부장은 이렇게 대규모의 채무 조정을 하는 것은 부채의 해결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면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땜빵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리고 점진적인 위험 제거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위험을 제거하겠다. 이중 관리하다가 이제는 전체를 투명화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리스크 방지에만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는 리스크뿐이 아니라 발전에 촉진을 하는 그것을 병행을 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다. 이것이 큰 변화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최근에 정치국 회의부터 주요 경제부처까지 통화, 재정, 부동산 등 시리즈로 정량 정책의 의지 표명과 선언적 그런 효과는 차후의 경제의 자극과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한 그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부가 특별국채를 발행을 해서 은행에 자기 자본을 늘려주겠다라는 것도 바로 이런 어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역시 사전적인 위험 관리와 또 발전을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6대 은행의 핵심 자본 현황은 상당히 탄탄합니다. 이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순이자 마진이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순이자 차익이 줄어드는데 대출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출은 자기 자본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데 자기 자본 비율 자체는 법이 요구하는 8.5%보다는 훨씬 높아요. 근데 이자가 줄어들고 폭도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 수준 자체가 역대 최저니까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은행의 신용대출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본을 늘려서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대출을 줄여야 하는데 지금은 문제없지만 사전적으로 특별국채를 1조 위엔을 발행을 해서 자본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1조가 늘어나면은 대출은 8조 이상을 할 수가 있어서 GDP에 기여하는 정도가 1.2%포인트입니다. 9월 말에 중앙정치국 회의가 정한 큰 방향과 그리고 그런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고 또 여전히 어디선가 무엇인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대관리 측면에서 적자율을 제고하거나 또는 특별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초장기 채권을 발행을 하고 또 이고 환신을 더 늘리고 중앙정부의 이전 지출을 늘려주겠다는 등 5가지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경제적인 정책의 발표는 대부분 끝이 났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빅 이벤트가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고 거기서 이런 사항들을 다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정책이 소비 관련 재정 정책이 없었고 그래서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A주에 대한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중국 관련 주식들이 하락하긴 했었지만 사실 중국의 기관 또는 투자자들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 해소의 문제를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간 외수에 집중하고 수출에 늘리고 또 투자에 또는 생산에 집중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거꾸로 해야 되는, 즉 내수로 돌리고 소비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국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매우 험난하고 긴
그런 여정과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도 내년부터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소비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1월 20일이면 예측이 훨씬 더 어려운 상대인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그가 취임한 100일이 되는 그때 기자회견도 할 텐데 취임 연설을 하겠죠. 그 중간 지점에 중국 3월 양회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기간 12월부터 3월 또는 4월 기간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진도에 따라서 대응하고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금년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정책의 기조와 큰 틀의 방향 정도만 다시 한번 가다듬고 실질적으로 숫자로 표현되어야 하는 적자율이라든가 특별국채의 규모라든가 이런 세부 결정 사항은 또다시 양회로 미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기존의 관행과 일정들이 다 무시되고 급변동하고 있는 변동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